네, 안녕하세요. 연예부 기자 박재혜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백종원 씨와 또 남극의 셰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제였죠. 지난 17일 MBC 남극의 셰프가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방송 복귀였죠. 예상대로 온라인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 많은 짓하고 수습은커녕 남극까지 기어 들어갔다. 또 사람들이 보기 싫다면 방송국도 생각 좀 하자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압니다. 올해 초부터 불거진 백햄 논란, 또 원산지 허위 표기, 또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더본코리아가 저지른 일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또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먼저 왜 이 시점에 방송이 나갔을까요? 남극의 셰프는 작년 11월에 촬영을 완료한 프로그램입니다. 원래는 올해 4월 방송 예정이었죠. 하지만 백종원 관련 논란이 터지면서 한 차례 연기가 됐고 결국 11월에야 전파를 탔습니다. 황순규 PD의 말을 들어보면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예능이 아닙니다. 13년 만에 다시 찾은 남극, 또 기후 위기와 맞서 싸우는 과학 대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후 환경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백종원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우 임수향, 또 가수 수호, 최종엽이 함께했고 남극 세종기지를 비롯해 여러 국가 과학기지 관계자들이 협력했습니다. 약 300여 명의 스태프가 1년 넘게 매달린 작품이죠. 한 사람의 논란 때문에 수백 명의 노력과 또 남극 대원들과의 약속을 무산시킬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백종원이라는 사람의 무게입니다. 더본코리아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볼까요? 11월 3일 남극의 셰프 방송 확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 흥미로운 흐름이 보입니다. 11월 초 주가는 24,00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고 방송 확정 직후에도 즉각적인 반응은 크지 않았죠. 누리꾼들의 싸늘한 여론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11월 10일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24,000원대에서 26,0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11월 12일 주가는 최고 26,600원까지 치솟으며 3.76%나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결국 백종원의 방송 복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인 11월 17일 첫 방송 당일을 보세요. 주가는 다시 25,6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방송에 대한 온라인 반응이 싸늘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바로 백종원의 행보 하나하나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가 변동 뒤에는 실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2025년 기준 더본코리아는 약 25개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2,770개에서 3,08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죠. 대표 브랜드로는 백다방, 또 홍콩방점, 또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역전우동, 본가, 롤링파스타, 연동 볼카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백다방의 경우 약 1,514개의 매장을 보유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매장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직영점은 전체의 0.4%인 14개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본코리아가 무너지면 2,770개의 가맹점의 점주들이 직접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 매장당 평균 3, 4명의 직원이 일한다고 가정하면 약 1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본코리아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또 식자재 공급업체, 또 관련 협력사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생계가 백종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가맹점 수는 3,066개였지만 2025년에는 원재료 이슈와 브랜드 이미지 타격, 또 오너 리스크 등으로 약 2,770개로 9.6%나 감소했습니다.
이미 논란의 영향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25개 브랜드 중 일부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어 점포가 0개인 상황이고 또 16개 브랜드는 점포 수가 감소세입니다. 물론 그래서 잘못을 덮자는 거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법적 책임도 져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가 지고 있는 무게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조금 더 넓게 봐볼게요. 백종원이 대한민국 식문화에 미친 영향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골목 식당을 통해 전국 구석구석의 자영업자들에게 조언을 해줬고 또 집밥 백선생으로 요리를 어려워하던 사람들에게 쉬운 레시피를 알려줬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 백종원의 요리비책은 구독자 수백만 명이 참고하는 요리 교과서가 됐죠. 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흑백요리사 시즌1은 넷플릭스 한국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글로벌 탑10 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요리 또 한국 식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 주역 중 한 명입니다. 방송에서 백종원은 배추값이 장난 아니었다며 기후위기를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위선이라고 비판하겠지만 적어도 그가 남극까지 가서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또 과학대원들을 응원한 건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방송에서는 빙벽이 무너지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몇 개월 만에 빙벽의 형태가 크게 변한 겁니다. 백종원은 섬뜩하다. 또 사실 지구의 기온 변화가 심각하구나 라고 느꼈다. 급격한 변화가 눈에 보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프로그램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더본코리아의 식자재 문제, 또 원산지 허위 표기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단순히 백종원 개인의 욕심 때문일까요? 물론 책임은 회사와 대표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공급하는 식자재를 써야 하고 본사는 최대한 저렴하게 식자재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가 절감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2,770개 가맹점 점주들 입장에서도 백종원이 완전히 무너지면 곤란합니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 매출이 줄고 결국 자신들이 손해로 돌아오니까요. 실제로 올해 약 300개 가맹점이 줄어든 것만 봐도 이미 그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다만 그 배경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는 12월 16일에는 흑백요리사 시즌2가 공개됩니다. 지난 9월부터 논란이 있었죠. 이런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해도 되는 건가? 백종원은 안 보고 싶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넷플릭스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역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100명의 셰프 또 300여 명의 스태프가 참여한 프로그램이고 이미 촬영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한 사람의 논란 때문에 수백 명의 노력을 무산시킬 수는 없었던 거죠. 넷플릭스 담당자는 작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결정했다.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기는 게 낫다고 봤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볼 것인가 말 것인가. 흥미로운 건 18일 공개된 흑백요리사2 티저 예고편에서는 백종원의 클로즈업 장면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백종원과 안성재가 비스듬히 서 있는 장면, 또 눈을 가리고 앉아있는 모습만 담겼죠.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기자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종원의 잘못은 명백합니다. 식자재 속임, 또 원산지 허위 표기, 농지법 위반, 이런 일들은 용납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9월 5일 백종원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식품표시광고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대한민국 식문화 발전에 기여한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줬고 또 한국 음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2,770개 가맹점 점주들과 1만 명 이상의 직원들, 또 수많은 주주들의 생계가 그의 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게 답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물론 쉽게 용서하자는 게 아닙니다. 법적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매도보다는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극의 셰프에서 백종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약간의 사명감 같은 것. 누군가는 이 말을 위선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 속에서도 2,770개 가맹점과 수만 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의 무게를 짊어지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는 사람의 모습으로요.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백종원을 옹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보자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남극의 셰프를 만든 300명의 스태프들, 또 남극과학대원들, 또 2,770개 가맹점의 점주들, 1만 명 이상의 직원들, 또 수많은 주주들, 이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백종원은 지금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며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